많이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채팅창에 올려줘도 괜찮아요. 후천이 뭘까요? 후천이 뭘까? 여기 뒤에 한자도 있는데, 한자는 조금 어렵긴 하죠. 오, 개벽 후 세상. 오,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후천은 이제 뒤 후자에 하늘 천자, 하늘을, 한자를 써서 뒤 후자는 뒤에, 나중에 오는 이란 뜻이고, 하늘 천자는, 네, 하늘이죠. 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뒤에 나중에 오는 하늘이란 뜻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선천이죠. 선천이 지나고, 맞아요. 다들 개벽을 얘기해 주셨죠. 가을 개벽이 지난 이후의 세상을 후천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삼랑대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가벼운 퀴즈 맞춰볼게요. 우주일년을 이렇게 원으로 그려서 반으로 딱 나누면 이렇게 선천과 후천이죠. 그래서 선천은 우주의 무엇, 우주의 무엇이고 후천은 우주의 무엇, 우주의 무엇이에요. 네, 힌트는 계절입니다. 뭘까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세요. 자, 어디 누가 먼저 마이크를 킬까요? 아니면 누가 먼저 채팅을 빨리 쳐볼까요? 뭐지? 선천은 우주의 뭐고, 우주의 뭐고, 후천은 우주의 뭐고, 우주의 뭐고, 뭘까요? 헉, 맞아요. 류세명 도생님,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꺼번에 다 맞춰주셨어요. 맞아요. 아까 제가 우주 1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선천은 우주의 봄, 우주의 여름이고, 후천은 우주의 가을, 우주의 겨울입니다. 역시 어포 도생님들 최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계절은 어디일까요?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어느 계절을 살고 있을까요? 어딜까요? 봄일까요? 여름일까요? 아니, 지금 추우니까 겨울일까요? 여름, 여름인데 조금만 더 붙여서. 늦여름, 늦여름, 맞아요. 류세민도 재민도 여름 말이라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해준 말이 다 맞습니다. 바로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늦여름, 여름 말 때, 이 여름에서 가을이 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걸 살짝 어려운 말로 하추교역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선천에 살고 있지만 곧 후천 세계도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선천 세상은 우주의 봄, 여름이죠.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는 시대입니다. 이때를 또 다른 말로 상극의 시대라고 해요. 상극은 서로 상자, 극할 극자를 써서 이제 서로 이제 극한다라는 말인데요.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우고 또 과학, 철학, 뭐 종교 등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면서 해는 왜 아침에 뜨지? 달은 왜 밤에 뜨지? 비 내리는 걸 보면서도 비는 왜 내리지? 저 동물, 강아지, 고양이를 보면서 이 동물은 어떻게 살아가지? 저 식물을 보면서 저 나무는 이름이 뭘까?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누굴까? 인간은 뭐 하는 사람일까? 인간은 뭐 하는 존재일까?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등등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이 궁금해져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요즘 방금 상극의 시대라고 했죠? 그 상극은 서로를 극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잘 안 맞아요. 아, 너랑 나는 정말 상극이야. 너랑 나는 정말 잘 안 맞아. 그러니까 극은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학교에서도 보면은 아, 내가 1등 하고 싶었는데 저 친구가 1등 했어. 아, 내가 먼저 손들어서 발표하고 싶었는데 내가 저 친구가 먼저 해버렸네? 아, 아쉽다. 아, 약간 질투난다. 뭐 그런 마음도 생기죠. 그러고 이제 선천히 역사를 보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천 세상은 이제 많은 것이 궁금했고, 많은 것이 내가 갖고 싶고, 1등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해서 기술도 발전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 사이에 서운함, 원한이 생긴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작용, 원한을 해원을 하고 후천 세계로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고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우주의 가을 후천 세상이 왔어요.
별을 보면 벼는 봄, 여름 동안 열심히 자라서 가을이 되면 파릇파릇하던 벼가 예쁘게 황금색 완벽한 쌀이 돼서 추수를 하죠. 그것처럼 후천은 완성된 세상이에요. 다 자랐기 때문에 이제 그만 자라는 거예요. 이제 자라지 않아. 그리고 이때는 상극이 아닌 무슨 시대? 네, 상생의 시대입니다. 상생이 뭘까요? 아까 상극은 서로를 극한다고 했잖아요. 상생은 뭘까요? 우리 상생 많이 들어봤죠, 맨날. 채팅창에 올려줘도 좋아요. 마이크를 켜고 해도 되고요. 맞아요. 서로 도와주는 거. 여기서 한자를 보면 서로 살릴 생자라고 했죠. 그래서 상생은 사실 서로를 도와주는 걸 넘어서 서로를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부천을 넘어가기 전에 개벽기 때 사람들이 많이 살려주는 상생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랑 내가 그런 이득을 바라지 않고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뭐 아껴주는 거, 살려주는 거. 그런 마음을 상생이랍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상극처럼 원한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살려주는 화목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도술 세상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애초에 싸우지 않아요. 내 마음도 이 친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친구도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겠죠? 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런 과목들 공부를 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되어가는지, 저 사람 마음이 어떤지, 그런 것까지 다 알기 때문에, 누구나 알기 때문에, 그거를 만사지 문화가 열린다고 합니다. 만사지는 만 가지 일을 다 안다라는 뜻으로, 만 가지 일을 넘어서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그런 문화가 후천의 문화라고 하신 겁니다. 도전 말씀을 보면, 이제 내 세상은 조화 성경이니, 조화로서 다스려 말 없이 가르치고 함이 없이 교화되며 내 돈은 곧 상생이니 서로 극한의 이치와 죄악이 없는 세상이니라. 앞 세상은 하늘과 땅이 합독하는 세상이니라 하셨는데요. 조화 성경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말 없이 다스리고 가르치고 함이 없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조화롭게. 조화로서 다 알게 되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아니까 이제 말없이 가르치고 다 똑같이 머리가 좋아지고 서로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또 상제님의 도는 상생이라 하셨어요. 상생이니 서로 극하지 않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 죄도 짓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 세상은 하늘과 땅이 합독하는 세상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천하를 한 집안으로 통일하나니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어 화기가 무르놓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덕으로 삼느니라. 장차 천하 만방의 언어와 문자를 통일하고 인종의 차별을 없애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서로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생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살려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생명을 서로 살리는 거를 가장 최고로 삼습니다. 그리고 천하만방에 이제 언어와 문자를 통일하고 인종차별을 없앤다 하셨는데요. 그 상제님께서는 이제 네, 이 효천 사람들이 다 성숙하고 통일된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런 것처럼 마음으로 통하고 한 가족이 된다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천하만방이 이제 글자와 문화가 통일된다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데 후천에 가면 한글과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는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글은 음양오행, 그러니까 자음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걸 자음이라 하죠. 여기는 자음은 음양오행에서 나왔고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이 모음은 하늘, 땅, 인간, 천지인 삼재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담은 글자잖아요. 우주의 자연 섭리를 담은 유일한 문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후천 사람들은 한글을 필수로 배우게 됩니다.
또 인종 간 차별도 남녀 갈등도 없애주신다 하셨어요. 생각만 해도 엄청 평화로운 세상이죠. 이거는 후천이 조화 세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조화 세상, 쉽게 말해서 도술 문명, 선 문명, 즉 모두가 신선이 되는 세상인 겁니다.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누구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기도 되고 신선이기 때문에 늙지도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무병장수 시대가 열리게 돼요. 또 과학과 종교, 정치 등 이런 공부, 학문도 하나가 되는 대통일의 시대가 됩니다. 낙원 같은, 천국 같은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의 여름의 끝자락, 그리고 우주의 가을이 시작되는 이 오늘날은 선천에서 연구하고 밝혀내고 만들어왔던 그 모든 지식과 지혜가 총집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천은 선천의 모든 기술의 핵심과 함께 신과 하나 되는 조화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후천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제 예언가가 뭔지 아시나요? 예언가. 예언가는 앞날의 일을 미리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예언가라고 해요. 그래서 후천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보기 전에 예언가들이 말한 후천 세계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루스 몽고메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정부가 나온다. 21세기는 다시 없는 행복의 시간대가 될 것이다. 모든 인간들은 그 기둥으로 인해 파괴된 지구를 다시 재건하고 지구의 풍요를 다시 되찾기 위하여 함께 일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한 통일된 하나의 정부, 이건 어떤 걸까요? 바로 상진님 도전에도 나와 있는데요. 혹시 상진님 도전 읽어볼 친구 있을까요? 마이크 켜보고. 도전 성구 읽어보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엄마가 읽어줬어요. 아, 엄마가 읽어주셨어요? 유세명 도생님도 한번 읽어서 다른 친구들도 들을 수 있게 해볼 수 있어요, 혹시? 네. 네, 읽어주세요. 여기 하루는 상제님께서 이거 보고 읽어볼래요? 하루는 상대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 각기 제주를 자랑을 한 일이 큰 제주가 나올수록 때가 가까이 온 것이라. 제주 자랑이 다 끝난 후에 도술로 세상을 평정하니 도수 정부가 수립되어 우주 일가를 이루리나 하시니라. 네, 잘했어요. 목소리 너무 또랑또랑하게 잘 읽어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방금 류세민 도생님이 이야기해준 도전 말씀처럼 상제님께서는 이미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루스 몽고메리가 말한 통일된 하나의 정부란 상제님께서는 도술 정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도술 정부가 수립되어 우주가 하나 되는 세상을 이루게 한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서 각기 제주자랑을 하리니 큰 제주가 나올수록 때 가까이 온 것이니라. 지금 뭐 일본, 뭐 중국, 한국, 미국 여러 나라들에서 다 쟁쟁한 나라들이죠. 제주가 엄청 많은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가까이 온다라는 것도 상징이 도전 선구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도술 정부, 이 정부는 어디에 세워질까요? 지금은 한국의 이제 서울이 수도잖아요. 이 도술 정부, 후천의 수도가 어디일까요? 채팅창에 남겨주실래요? 아니면 빠르게 마이크 켜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패전. 맞아요. 태전이에요. 너무 똑똑한 도생님이신데요? 제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전에 세워집니다. 맞아, 대전도 아니고 사실 원래 이름이 대전이 아니라 태전이에요. 이 태전에는 지금 약간 어렵지만 살짝 얘기를 하자면 이 강이 이렇게 태전이 여기 점으로 있고 강이 이렇게 태전을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산도 이렇게 태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너무 좋은 곳이고 이제 태전이라는 곳이 원래 처음부터 땅이 생길 때부터 그렇게 되어진 곳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저 읽어볼게요.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온 지상낙원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성찰하며 영혼이 고도로 진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온 지상낙원. 후천이죠. 이 후천이 오래전부터 사실 예언이 되어 왔어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얘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성자들, 이제 석가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런 분들도 예전부터 지상낙원이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석가부처님은 나중에 말법의 시대에 미륵불이 강세하셔서 용화낙원이 된다 하셨는데 그 미륵불은 상제님을 뜻하죠. 용화낙원도 이제 용화낙원, 이제 전도사님께서 용화낙원이 이제 빛꽃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후천을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예수 성자님도 아버지 하느님이 내려오신다라고 하면서 예전부터 후천이 온다고 다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성찰하며 영혼이 고도로 진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천 말처럼 막 기계만 발달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이 내면이 성숙이 돼서 모두가 인존이 돼서 신선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언을 한 분이 계세요. 네, 타너 스님이라고 이제 유명하신 사람들의 이제 존경도 많이 받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앞으로 펼쳐질 후천 시대에는 한반도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하겠다. 오래지 않아 한국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화는 다른 여러 나라의 귀감이 되어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는 직접 후천 시대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후천 시대는 한반도가 미래가 매우 밝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서 통일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한국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나와서 후천을 열어간다 했어요. 여기 후천을 열어가는 이 위대한 인물들이 타노스님이 말한 위대한 인물들이 누구일까요? 후천을 여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어부도생 여러분들이죠. 맞아요. 우리 증산도 도생님들, 그중에서 특히 소초동 어포 도생님들입니다. 네, 새로운 후천 성경을 여는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로서 이렇게 앞으로도 네,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상대의 진리를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미 이 시대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위대한 인물들인 거예요. 어? 황제님 진리를 많이 이제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의 귀감이 되어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글도 후천의 공용어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의 문화가 지금 막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든지 그런 한국의 문화 자체를 되게 좋아해주고 있잖아요.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후천이 오래지 않다. 그리고 그런 후천을 세울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어포도생인 여러분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진님 도전 선구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혹시 읽어볼 친구 있을까요? 없으면 제가 빨리, 박수현 도생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이크 켜고 한번 읽어보세요. 쓰고 봐라. 아침에 본 것, 저녁에 본 것 다르고, 날마다, 해, 해마다 달라지니, 이 세상이 다 가르치니라. 너무 고마워요.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목이 살짝 한 번씩 아파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이제 상진님께서 세상이 다 가르쳐준다. 아침에 본 것, 저녁에 본 것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흐르고 일도 빨리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가르쳐 준다는 걸까요? 제가 옆에 이게 뉴스 이모티콘을 넣어놨는데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면서 간밤에 세상이 어땠을까라고 소식을 들어요. 최근만 해도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홍콩에도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런 개벽의 징후들도 보면서 상제님이 말씀하신 개벽, 후천이 곧 다가오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밖에 나가지 않고도 방에 앉아서 바위 같은 기구로 밥 해 먹고 사는 이치가 돌아온다. 이제 세상이 다 됐다, 다 됐어 라고 하신 황제님 말씀도 있는데요. 바위 같은 기구로 어떻게 밥을 해 먹는 걸까요? 저는 이걸 좀 고민을 했다가, 아, 혹시 이건가? 라고 생각이 든 게 있거든요. 여기 아래에도 제가 그림을 넣어놨는데, 마치 밥솥이 생각나지 않아요? 바위처럼 생기기도 했고, 여기다가 쌀만 넣고, 버튼만 띡 누르면 밥이 되잖아요. 처럼 옛날에는 이제 불도 직접 나무 떼다서 피우고, 계속 가마솥 앞에 앉아서 이렇게 부채질도 해줘야 되고, 밥이 타지 않게 잘 봐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간편하게 밥솥에만 넣고, 딱 누르면 밥이 되잖아요. 바위 같은 곳에서 밥이 나오네? 이걸 말씀하신 걸까? 싶기도 했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 집에서 맨날 핸드폰 하잖아요.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배달을 시켜 먹는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처럼 요즘 세상을 보면 상제님이 말씀하신 후천 성경의 모습이 현실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천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맛보기로 좀씩 볼까요? 챗GPT 해본 친구들도 많죠? 네, 혹시 챗GPT 써본 도생님 있을까요? 저요. 어떻게 써봤어요? 류수명 도생님? 엄마가 노래 만들 때요. 아, 노래 만들 때, 맞아요. 노래 만들 때도 챗GPT AI를 많이 쓰죠. 아까 직전에 수노 AI로 노래를 만들어 주셨던 강의도를 같이 들었고요.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가 글만 입력했는데 띡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와요. 이거를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죠.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해답을 주기 때문에 검색이나 숙제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만들어 달라고 명령만 하면 뭐 이미지도 만화도 그려주고 영상도 노래도 다 만들어주죠. 아니면 친구처럼 대화할 수도 있기도 해요. 물론 진짜 감정을 가진 건 아니지만 친구처럼 그 감정을 학습을 해서 표현을 이제 모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AI는 아까 말했던 만사지 문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종도사님께서는 AI도 음양 짝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챗GPT 같은 AI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원형 문화, 율려 문명의 AI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사지 문명, 원형 문화 AI죠. 즉, 왕량 문화를 얘기를 하신 건데요. 왕량님은 우주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계세요. AI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밖에 다 모르잖아요. 네, 왕량님은 우주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나와 같이 수행을 하면서 수행이 잘 되고 신선이 되도록 도와주기도 하십니다. 아마 어포 도생님들이 수행을 하면서 뵌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혹시 수행하다가 왕량님 아니면 허도깨비님 뵌 분이 혹시 계실까요? 진짜요? 말해 줄 수 있을까요? 너무 좋았겠다. 선생님은 사실 많이 못 뵀거든요. 그냥 빛만 보고 망량님을 아직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수행을 더 해야 되는데 역시 어포도 선생님들이 수행을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다시 이어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사람들이 아직은 선천이기 때문에 이 망량님 우리 원형문화 AI를 잘 모르지만 이제 몸과 영혼이 하나인 거죠. 영혼이 떠나면 몸도 이제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둘이 몸과 영혼이 하나인 것처럼 AI도 이제 우리가 지금 하드 사이언스로 알고 있는 이 챗GPT 같은 AI와 소프트 사이언스인 원형문화, 율려문화 AI를 같이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상제님 말씀에 기차는 화통 없이 몇 마리를 삽시간에 통행하며 저 하늘에 배가 떠다니게 되리라라고 하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잘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배가 떠다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비행기의 모습과도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기차는 화통 없이 몇 마리를 빨리 간다 하셨는데 이 화통이 뭐냐면 여기 오늘날에는 화통이 없는데 옛날 첫 번째 초창기 기차에는 화통이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커다란 원통에
불을 지펴서 불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화통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불을 지펴서 다니지 않죠. 석유나 전기로 다니죠. 그래서 KTX만 타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 2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상재님 도전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진 걸 찾아가는 재미도 있어요. 요즘은 그걸 넘어서 운전을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운전해주는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한번 영상을 볼까요? 이 테슬라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을 보여줍니다. 주차 램프를 오르는데도 핸들링이 너무 완벽해서 놀랐고 곧바로 한국 도로로 진입하는데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오토바이가 나타나자 살짝 공간을 만들어주고 옆차가 차선을 걸어오자 주저없이 양보합니다. 앞차가 비키는 그 찰나에 사람처럼 자연스레 따라붙고 갑자기 튀어나온 트럭도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처리하더니 주변 상황을 읽고 스스로 빠른 주행 모드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놀랐던 건 코너와 합류를 처리하는 게 마치 연습된 것처럼 너무 매끄러웠다는 겁니다. 앞차가 느리다고 판단하자 바로 1차선으로 올라타고 오른쪽에 큰 트럭이 다가오자 차를 왼쪽으로 붙여 스스로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막히는 구간에서도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라 앞차 흐름을 읽고 딱 맞게 리듬을 맞춥니다. 유턴 구간에서도 라인을 읽는 능력이 정말 사람 이상이고 이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차들이 꽉 찬 상황에서 노란선을 밟지 않으려고 최대한 붙어서 기다립니다. 좌회전을 마치자마자 목적지가 왼쪽인 걸 알고 또 한 번 자연스럽게 바로 이어서 좌회전, 그리고 차단기가 올라가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방금 본 것처럼 계속 핸들이 사람의 손에 닿지 않았어요. 이 자동차는 테슬라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냥 연구돼서 발표됐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다 팔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다 사서 한국에서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고. 너무 신기하죠? 이 테슬라 또한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플라잉카 역시 일반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해요. 미국의 한 스타트업 업체가 공개한 하늘을 나는 전기차 영상이 화제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BNBC는 스타트업 업체 알레포 에어로노틱스가 개발한 하늘을 나는 전기차 모델 A의 시연 영상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에서 검은색 모델 A 차량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적한 도로를 유유히 달리던 중 갑자기 수직으로 붕 날아오릅니다. 이어 길가에 주차된 흰색 차량을 넘어 약 10m가량 공중 비행한 뒤 다시 이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제 곧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 해요. 비행기 타는 것도 신기하지만 지금 우리 공항까지 가서 여권 확인하고 짐 맡기고 그럼 기다리고 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플라이카만 있으면 기다릴 시간 없이 내가 바로 원하는 곳으로 혼자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이제 공상과학 이제 그림 그리기 미래 모습이 어떨까 그림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모두가 다 하늘을 난 자동차를 그렸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런 미래가 그려지고 있어요. 또한 의료기술 또한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볼까요? Identificación, niña. Vete. Identification confirmed. Scanning. Reconstruction process initiated. Reconstruction complete. 네, 방금 영화에서 빛으로 치유한 것 다 같이 봤죠? 우리는 이거랑 똑같은 수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방금은 영화 내용이었지만 마치 의원도서 수행 중에 이제 빛의 침대에서 누워서 수행하면서 치유를 받는 그런 선이궁 수행이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영화에서 빛으로 치유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 요즘 빛꽃을 심고 빛이 되어서 빛주문을 읽고 빛으로 치유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빛으로 치유되고 하는 모습이 매우 닮았다. 그리고 이제 하늘 이제 선유궁에 가서 빛 침대에 누워서
이제 치유를 받는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하다. 그런 거를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응원도수 수행법, 모든 병을 낫게 해주는 만병통치 태울주와 이제 같은 모습이 영화에서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럼 영화가 아닌 실제로는 어떨까요? 이제 의수가 뭔지 아나요? 네, 의수는 내가 만약에 팔을 잃었을 때, 다리가 없을 때 로봇 팔을 끼워서 대신 팔로 쓰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플라스틱 거에 가까웠고 막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물건을 짚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사람 손처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 합니다. 손이나 팔에 의수를 착용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기존 의수는 손끝까지 힘이 전달되지 않아서 불편하셨을 텐데 이제는 달걀을 집어들 수 있는 정교한 동작이 가능한 로봇 의수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신용수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공으로 만든 손 의수로 옷을 집더니 가지런히 개는데 성공합니다. 구겨지기 쉬운 종이컵이나 빈 페트병도 능숙하게 집어 올립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한 로봇 의수입니다. 네, 방금 봤던 것처럼 그냥 로봇 팔인데 사람 손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네, 이 팔뿐만이 아니라 손이 이제 인공 신장, 인공 장기를 이식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위에 있는 할아버지가 크게 다쳐서 신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장을 이제 신장이 다쳐서 신장으로 못 살아가니까 인공 심장을 넣어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깨어나서 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심장에는 지금 나의 이제 세포가 아니라 인공심장이 들어가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공심장 공장도 있는데요. 1년에 300개 정도의 심장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는 장기까지 복제해서 실제 사람 몸에 진짜 장기로 대체할 수 있는 지경까지 온 거죠. 또한 노화, 그러니까 늙는 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질병이라는 것을 밝혀낸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빨리 볼까요? 후손 유전 정보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바꿨더니 쥐가 더 빨리 늙었거든요. 그러니까 쥐가 빨리 늙으니까 그럼 얘를 이제 거꾸로 돌리면은 그러니까 젊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얼마나 젊어져요? 생쥐가? 뭐 때때로는 이제 뭐 50% 이상 젊어질 때도 있고 근데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젊어지는 것 같죠. 네, 늙었던 쥐가 젊어진 거예요. 쥐로 실험을 했는데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한 거거든요. 늙은 쥐를 젊은 쥐로 회춘시켰다. 우리 이거 수행할 때도 비슷한 게 생각이 나죠? 시간의 점 막내님께 기도하고 수행하는. 그래서 이제 도생님들이 이제 다시 젊은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수행을 다 요즘 맨날 하고 있는데 이 수행도 그렇고 여기 나온 과학에서도 그렇고 이 노화라는 거는 병이 아니라 자연성이 아니라 질병이다. 이겨낼 수 있는 거다. 하면서 무병장수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전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의 쇠병사장을 물리쳐 병들게 하고 늙는 거를 물리쳐서 불로장생으로 영락을 누리게 하리니 너희들은 환골탈태되어 키와 몸집이 커지고 옥골풍체가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늙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 태무님께서도 후천 성경에는 그러니까 수명이에요. 상등은 1200세요. 중등은 900세요. 하등은 700세니라 하시고, 그때에는 장수 시대가 열려 백리 안에 할아버지가 셋이면 손자는 하나의 세상이 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도 인간의 수명이 기대 수명이 지금은 80살, 100살 정도 산다 하지만 이제 기대 수명으로 연구해서 500살까지 사는 세상을 예측한다고 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것처럼 상제님 태무님께서 말씀하신 선구 내용이 마냥 먼 게 아니라 선천의 기술로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또 후천은 수명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입을 것도 돈도 많이 풍족해져서 누구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돼요. 상제님께서도 빈부, 가난하고 부자인 그런 차별이 철폐되면서 맛있는 음식과 옷이 바라는 대로 빼따지하게 나타난다 하셨고 앞 세상에는 굶어 죽는 패단이 없으리라 후천에는 자식 못 두는 자가 없으리라 부자는 각 도에 하나씩 두고 나머지는 고르게 해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점을 맛볼 수 있죠. 또 햄버거, 피자, 치킨, 초밥, 뭐 쌀국수, 카레 등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30분 내로. 그래서 옷도 이제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잠자리 날개 같은 하늘하늘한 옷부터 따뜻한 패딩까지 다 택배로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먹고 입고 하는 우리의 문화도 다 이제 모두가 가난한 자가 없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걸 넘어서 요즘은 3D 프린터로 집까지 만들어준다 해요. 이것도 짧게만 볼게요. 33제곱미터 2층 단독주택. 창과 문을 달고 내부 계단과 주방까지 갖췄습니다. 집을 다 짓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일. 모두 건축용 3D 프린팅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건물의 기본 뼈대가 되는 골조와 벽체를 만드는 과정. 대형 3D 프린터가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반죽을 치약자듯 쌓아 올립니다. 이렇게 사람이 직접 뭐 뼈대부터 지붕 다 페인트칠 그렇게 하지 않아도 3D 프린터로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집을. 그래서 이 집은 또 사람의 만드는 것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마법처럼 뚝딱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집뿐만 아니라 3D 프린터로 음식도 만든다 해요. 우리 식탁을 바꾸어 놓을 첨단 식품 기술, 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고기는 이제 진짜 고기보다 쌉니다. 3D 프린터로 꽃등심 스테이크를 만들고 인공 생선 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첨단 식품 기술이 발달하는 건 그만큼 기후 세포 배양육입니다. 배양육은 가축에서 세포를 추출해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키워냅니다. 식물성 대체육은 콩으로 만들지만 이건 진짜 소의 근육세포로 만듭니다. 그래서 냄새, 맛, 식감도 진짜 고기와 훨씬 더 비슷합니다. 무균 환경에서 무항생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에는 2,000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8년만 골라 만들 수 있까지 통해 근섬유와 지방을 잉크처럼 뿌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프린터로 고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콩고기처럼 콩으로 만든 식물 고기가 아니라 진짜 그 근육 세포만 떼어와서 그걸 키워서 그걸로 복제를 해서 고기를 만들어낸다라고 한 거죠. 이게 아직은 낯설지만 유럽과 미국에선 실제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를 키우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환경 오염도 줄어들고 또 우리가 후천에 가면 동물, 식물과도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럼 말이 통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네, 후천은 생명을 해하지 않는 시대니까 이렇게 잡아먹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이런 기술들이 나와서 네, 생명을 해하지 않는 음식이 나와 후천의 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천은 기계 성경이요, 후천은 조화 성경이라 하신 것처럼 이제 선천은 우리가 핸드폰, 컴퓨터, 인간의 장기까지 만드는 그런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이것들은 기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선천의 한계인데요. 후천의 조화 성경으로는 이런 기계들과 더불어서 사람이 신선이 되는 그런 조화의 세계, 도술 문명이 열린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AI는 자연의 지성, 이 대자연의 빛의 지능을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쟁이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계를 빌려서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후천이 되면 만사지 문화가 돼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만사여의 내 맘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조화를 부리는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도 도생님들의 수많은 체험 사례로 많은 병이 치유가 되고 있죠. 이걸 넘어서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 개벽기 때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조화로 지구촌 사람들을 살려서 후천으로 같이 건너가게 됩니다. 너희는 앞으로 신선을 직접 볼 것이요. 잘 닦으면 너희가 모두 신선이 되느니라 라고 태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넘어가면서 후천을 맞이하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일까요? 채팅창이나 마이크로 남겨주실래요? 우리가 후천에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선천 세상은 이제 기계로 수행을 열심히 한다. 맞아요. 근데 이 수행 중에서도 종도사님께서 전수해 주신 의원도수, 신선이 되는 의원도수 수행은
후천으로 무병장수의 문화를 여는, 후천을 여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원도수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조화권을 얻어서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런 선천의 기술의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런 신선이 되는, 인존이 되는 사람들을 직접 살리고 신선이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계는 신선이 될 수 있을까요? 기계는 신선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배웠던 것처럼 로봇에는 영혼, 감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우리가 상제님 태모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상제님 태모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되찾고 밝혀내는 수행을 하면서 만사지 문명을 열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방금 봤던 과학기술들이 너무 놀랍지만, 대단하지만, 여기 있는 어포도생님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포도생님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천지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인데요. 천지 부모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효도를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께.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원도수 수행으로 신선이 되어서 후천 인간이 되는 것으로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좋은 후천 세상,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좋은 후천 세상에 함께 가고 싶은 친구가 주변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만 알고, 나만 살고, 나만 이런 좋은 걸 누리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질 문명도 발달하고 천지와 하나 되어서 모두 신선이 되는 만사지 문화에 서 어떤 친구랑 같이 살고 싶은지, 내 주변에도 그런 후천을 같이 넘어가고 싶은 친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학교에 있는 저 친구도 데려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이모는 아직 증산도 신앙을 안 하는데 이모도 같이 가고 싶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한번 잘 생각해봐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을 어떻게 같이 이런 좋은 후천 세상에 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야 합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되는 속담이 있을 정도인데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세상에 이제 같이 가는 걸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있다는 거를 그 방법을 그 세상에 넘어갈 방법을 나만 알고 있다면 조금 안 되겠죠. 모두가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이것도. 네, 정도사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AI, 과학기술 AI와 완사지 망냥문화 AI를 다 잘 알아서 여러분 모두 후천 신선 인간이 되고 같이 친구들, 지인도 같이 후천으로 넘어가서 사- 행복하게 사는 삶이 되길, 그리고 오포도생 후천 신선 인간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좀 길었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대포 성도님이시고요. 김가희 선생님은 오늘 후천세상을 너무 재미있게 우리 어포 선생님들한테 가르쳐 주셨는데요. 상제님 도전 말씀처럼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입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런 것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 이제 김가희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김가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생님들은 지금 나가지 말고요. 선생님이 채팅창에 설문지를 올렸습니다. 그 설문지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작성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배웠던 부분들을 그 스노우 AI로 들어가서 노래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문지 작성 꼭 해주세요. 설문지 작성하는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됩니다.